여러분, 오늘은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른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는 소매치기 전과자였습니다. 그런데 연예계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직접 불렀습니다. 1960년 4월 18일 저녁 서울 고려대학교 앞이었습니다. 4.19 혁명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귀가하던 고려대 학생들 앞에 갑자기 수백 명의 괴한이 나타났습니다. 쇠파이프와 흉기를 든 자들이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그들은 학생들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무차별 폭행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거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습격을 직접 지휘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연예계의 황제라고 불리던 남자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마수였습니다. 본명은 권중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해 12월 21일 서울 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임화수는 1919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어머니는 곧바로 재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새아버지의 성을 따라 권중각에서 임화수로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름부터 바꿔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가난했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극장 주변을 서성이며 심부름을 하고 자비를 하면서 겨우 생계를 꾸렸습니다. 21살의 소매치기로 개성형무소에서 2년을 복역했습니다. 24살에 작물 취득 혐의로 다시 2년을 더 복역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런 전과자가 어떻게 연예계 황제가 됐습니까? 해방이 기회를 줬습니다. 그 답은 평화극장에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떠났습니다. 서울 종로 5가 평화극장이 적산으로 불렸습니다. 이마수가 그 극장을 거의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소매치기 전과자가 서울 한복판에 대형 극장을 손에 넣은 겁니다. 평화극장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돈이 생겼고 사람이 모였으며 이정재와 인연을 맺어 동대문파의 2인자가 됐습니다. 이승만의 경호 책임자 곽영주와 친분을 쌓으면서 권력의 핵심부로 직접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느 날 이마수는 경무대로 불려갔습니다. 이승만 앞에 서는 순간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말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아버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각하 아버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승만이 그 자리에서 이마수를 아들이라고 직접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이마수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경찰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검찰도 눈을 감았습니다. 일자무식 소매치기 전과자가 대통령의 아들이 된 겁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 권력으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문제였습니까? 영화를 15편이나 제작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외국 합작 영화인 홍콩 합작 천지유정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수가 제작한 영화 대부분은 이승만 정권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관제 영화였습니다. 연예인들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1959년 독립협회와 청년 리승만을 제작했습니다. 자유당으로부터 당시 천문학적 금액인 4천만 환을 지원받았습니다. 감독은 신상옥이었고 이승만 역할은 김진규가 맡았습니다. 그 영화 속 이승만은 결점이라고 넘는 완벽한 영웅이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쫓겨나자 임화수는 즉시 이번엔 백범 김구를 찬양하는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을 이번엔 찌질한 인물로 묘사하면서 말입니다. 권력이 바뀌면 찬양 대상도 즉시 바뀌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마수가 문교부 장관을 꿈꿨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일자무식이 장관을 꿈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당 정권 마렵 입각설이 신문에 나돌았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했습니다. 1959년 11월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희극 배우 김희갑이 이마수가 주최한 방공예술인단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이마수가 직접 나섰습니다.
기미갑을 불러서 주먹으로 직접 때렸습니다. 갈비뼈가 3군데나 부러졌습니다. 고바우 영감의 임하수의 손을 묶어놓는 장면이 실렸습니다. 얼마나 때렸으면 이런 풍자가 나왔겠습니까? 김승호, 최무룡, 김진규, 박암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도 임하수 앞에서는 벌벌 떨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 봄이었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전국적 대규모 부정선거였습니다. 수백 명의 괴한이 나타났습니다.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든 자들이었습니다.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비명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4.19 혁명의 결정적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 습격을 직접 주도한 것이 바로 임화수였습니다. 이승만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물러났습니다. 임화수가 체포됐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정에서 임하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정재와 유지광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재판 내내 울먹거리며 온갖 잔꾀를 부렸습니다. 임화수의 폭로로 결국 이정재는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형수들이 마지막으로 가족 면회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유지광이 임화수를 만나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려 했습니다. 최인규 전 내무장관이 간신히 말렸습니다. 유지광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 댁에 은혜를 입었건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고. 임하수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하수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홀로 남은 노모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61년 12월 21일 서울 형무소 형장이었습니다. 임하수는 이정재, 광경주, 최인규 등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42살이었습니다. 연예계 황제 대통령의 아들이라 불리던 남자의 허무하고도 쓸쓸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임화수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권력에 기생한 깡패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이 만들어낸 괴물이었을까요? 이승만이 없었다면 임화수도 없었습니다. 광경주가 없었다면 임화수도 없었습니다. 권력이 그를 만든 겁니다. 권력이 괴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괴물이 사라지면 권력은 그 괴물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임화수는 권력이 만들고 권력이 버린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하수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유지광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